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레벨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비가 오고 좀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아셔야 되는데 왜요? 우리 이항영 앵커님이 지금 불굴의 투혼을 발휘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네네. 하여튼 뭐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네. 하여튼 제가 오늘 1시 반에 일어났어요. 1시 반에.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갔다 하다가 했는데 하여튼 피곤하네. 네. 세상에 안 보여. 세상에 안 보인 날은, 제가 안 보인 날은 솔직히 주식이 된 적이 없다. 네네. 주식이 재미가 없어. 네. 어떤 사람은 제가 출장 가면 폭락한다 그러는데 그건 네. 내가 잘 모르겠어. 네. 그거는 이제 떨어진 날만 기억해서 그렇지 올라간 날도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주식 시장이 된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올라갈 것 같다 그래도 올라가는 게 없어. 아침 우연히 보이면 음봉 나오고 네. 뭐 이런 날이야 지금.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특징주부터 얘기를 좀 자제해야 되는. 네.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대신에요. 좀 시장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이에요. 네. 네, 시장 좀 봐주세요. 일단은 뭐 해외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대 음봉, 빨간색 장대 음봉이 났던 쪽이 이제 미국 시장 다우지수입니다. 네. 이 다우지수에 대한 장대 음봉이 지금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쿼드러블 위칭데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쪽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쪽은 조정이 소폭 들어왔기 때문에 네.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뭐 구리 가격은 3% 의미 있는 반등인데 한 3% 정도에 대한 반등을 가져갔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한 이유가 유가 때문인데 유가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이겠고. 그러니까? 네. 좀 올라야지 그러니까. 어저께도 홈쇼핑 또 팔더만. 그분 또 나오셨더만. 나스닥 바이오 보면서 내가 속으로 네. 미안하다 그랬어.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이제 마이너스 0.5%로 짧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한국물 ETF 물론 이제 그 지난 시간에서 마감됐던 그 시간의 단일가 그 야간의 선물 네. 시장에 대한 쪽은 뭐 약간 소폭에 대한 조정이었는데 한국물 ETF도 소폭에 대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쪽은 살짝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출발이었고요. 양시장 모두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거래소가 한 450억 이상, 네. 465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가 한 64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전장보다는 코스닥 매도에 대한 쪽이 좀 줄어들어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대한 매수는 금융투자 쪽에서 네.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두 가지 호재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뭐 신용평가 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됐던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적인 그런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쪽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연간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쪽이 80조 엔으로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엔화에 대한 약세를 추가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호재에 대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에 대한 쪽을 살펴보게 되면 하이힐드 그 미국 헤지펀드의 하이힐드 환매에 대한 쪽이 중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쪽이 금융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그 위험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주로 이제 3% 이상 하락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잘 마무리됐던 이런 흐름들에 대한 쪽이 이제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 그런 네. 것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쪽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이힐드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한 쪽은 위축은 됐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은행에 대한 그 무실채권에 대한 비중이 2007년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살 떨리는 애들은 쟤네들 있죠. 네. 주시장 뭐 영향 없는데 KDB 대우증권. 네. 오늘 이제 주인이 뭐 그 비딩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언제 발표될지 뭐 오늘 날짜라는데 세 군데가 한다는 거잖아요. 네. KB.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행이죠. 네. KB 국민은행. 또 KB 뭐라 그래? KB 금융투자? 뭐 투자증권? 국민은행하고 KB, 예, KB 금융지주. 네. 그거 있고 미래세 있고. 미래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기 있잖아요. 한국투자. 네. 한국금융지주. 네네. 근데 보면 이제 이거는 누가 될지 누가 될지. 왜냐면 관심들이 많으니, 네. 뭐 2조 5천 이상 돼서 3조 원 이상 뭐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센 네. 하나 네네. 될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거는 셈법이 복잡해요. 네. 주식시장은 몰라. 그렇지만 벌써 딱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제가 또 오래 업계에 있었잖아요. 네. 아마 벌써 그 대우증권 친구들은 네. KB증권 가는 걸 제일 선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벌써 뭐 조건부 뭐 거기 가면 찬성한다는데 당연하죠. KB 금융증권, KB 투자증권. 네. 일단 KB는 투자증권이라고 써 있고요. KB 네네. 증권에 혹시 지점 보신 적 있어요?
KB증권 지점 거의 못 봤죠. 저 따라가서 한번 간 적 있어요? 한 번은 KB 금융 그 여의도 본점 있잖아요. 네. 본점에 쓱 2층 올라면 구석에 쓱 들어가고 여직원 2명 있는 데가 본점 영업점 봤죠? 네, 봤습니다. 그거잖아. 그런 규모. 진짜 조그맣게. 그런 규모. 그러니까 대우증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가면 이제 자기네들이 제일 정리가 덜 되고 네. KB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죠. 미래세 가면 어떻게 하느냐? 미래세 가면 제가 대우증권 있을 때 미래세 막 생겨 부밍 됐을 때거든요. 네. 거의 간다고 해서 욕 바가지 먹고 문제에 대해서 갔던 애들 많아요. 네. 서로 뭐 고발한다, 고소한다 막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있는데 미래세 가면 하여튼 약간 머리가 아프죠. 네. 제일 머리가 아픈 거는 이제 그 직원 입장에서 보면 한국금융주 가면 제일 머리 아프죠. 네. 왜냐면 한국은 한국투자를 예전부터 오래됐고 업내 오래됐고 지점이 꽤 있거든요. 많고 거기는 네. 또 제조업 베이스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좀 네. 타이트하고. 근데 예. 그게 또 애매해요. 네. 근데 보면 대우증권 친구들이 보면 최고의 악수는 아마 거기 가는 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서로 머리가 아파요. 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거기는 과장이란 게 없어요. 아세요? 과장이 없고 대리에서 바로 차장으로. 그럼 7, 8년 걸리는데 예. 7년 정도에서 8년 걸린다는데 그것도 잘 안 가요. 네네. 근데 은근히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계신 분한테는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증권회사, 오프라인 위주, KB, 키움이 아니라 오프라인 증권사 중에서는 제일 그게 없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나 프레스가 없어요. 나름 없어요. 현대증권이랑 거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짜긴 짠데 쪼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여태까지 그렇게 IMF 때 이럴 때도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구조조정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괜찮은데 그래도 합쳐지면 겹치는 게 많잖아. 네. 겹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 아픈데 아마 제일 좋아하는 건 KB 가기를 원하는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네. 주가 측면에서 주가 측면도 플러스 마이너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린다면 KB 금융주도 있고 미래에셋도 상장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둘은 모르겠는데요. 한국금융주가 상장되면 한국금융주는 장기적으로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금융주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은행, 증권, 은행, 증권 아우르는 초대형 우리 IB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기가 IB가 워낙 상대져 있는 데다가 증권에 보더라도 있고 그리고 은행까지 이번에 가잖아요. 인터넷 전문은행.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은행이 될 것 같아요. 대표은행. 그리고 은행도 좋아질 거고 은행도 상당히 빨리 갈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금융주가 되면 모르겠어요. 주가는 처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어떻게 된다 모르겠는데 증자도 해야 될 거 여러 가지 증자를 이미 벌써 했나? 네.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시장은 하여튼 그런 쪽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종목군을 보면 딱 눈에 뜨는 게 오늘 모처럼 저런 게 좀 반등하대? LG 디스플레이 그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에 대한 쪽이 10조 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OLED 투자와 관련된 흐름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10조 원 LED 프로젝트 정부 합동 지원반이 출범이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대규모 투자 증설, 경제 효과가 이제 큰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뤄진다 그런 뉴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쪽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시장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쪽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철강주가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다음에 이제 정유주들 반등, 그리고 대형주들 쪽에서 뭐 전기차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 그러니까 OLED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또 지주회사들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CJ도 올라가네. 네, CJ도 올라가고 있고, 요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 이제 도는 얘기는 한 2조 원 정도의 매각, 현재 이제 프리미엄 경영권 프리미엄 한 37% 정도 인정, 이 정도가 KDB 대우 매각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과 중국,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뉴질랜드 3개국이 오늘부터 동시에 이제 발효가 됐잖아요. FDA 발효됐는데요. 발효되면 두 가지 업종을 저는 이제 관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엔터 업종의 49% 중국법인 그게 하나 있는데요. 전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발표가 꽤 나지 않겠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굳이 따지자면 공해 업체 공해 그런 방지 이런 거 그런 거 회사들이 중국의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건 KC 그린 홀딩스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게 딱 갭 상승하고 끝이야. 갭상 올라가진 않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우리 영동 형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숟가락 얹을 뿐인데 이게 동문가 어딘가 현대인가 어디서 오늘 레포트가 냈어.
딱 그런 관점에서 냈어요. 그래서 혹시 공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오염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오늘 그 레포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제가 보던 포인트를 그 레포트를 솔직히 전 오늘 컨텐츠 앉은 내용은 안 봤는데 네. 제목만 봤거든요. 네. 딱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 하여튼 그런 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이슈 돌직구인데요. 마지막까지 가서도 한마디 말씀 네. 못하신 게 있다는데 내가 제시해드릴 수도 없고. 네. 예, 오늘 어떤 내용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그 IMF, 그러니까 SDR 편입에 이어서 미국 의회에서 이제 IMF 개혁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의결권이 6위에서 3위로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나오는 거에는 뭐 금융 굴기에 대한 뭐 정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기. 예, 이제 일어선다는 얘기죠. 소술 굴자, 일어설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은 뭐 일단은 지분율에 대한 쪽이 줄어드는 건 전혀 없는데 네. 미국은 전혀 없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른 데를 조금씩 줄여갖고 네. 다른 데를 조금씩 줄여갖고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가 6%대로 네. 의사결정국 지금 이제 3위 국가에 대한 쪽 그러면서 일본보다는 살짝 낮게 그렇죠. 일본보다는 살짝 낮게 지금 이제 중국이 뭔가를 주도하지 못하게끔 다만 이제 그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중국한테 그 생색은 내는 네. 이런 그 포지션에 대한 쪽을 줬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의회를 통과됐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IMF 특별 인출권에 포함돼 기축통화의 위상을 갖추고 있는 IMF 발언권까지 이제 대폭 커진다 그런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IMF 새해 예산안, 그러니까 IMF 재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돈을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돈 내서 네. IMF 재원 마련에 대한 쪽을 더 하겠다. 그래서 IMF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85% 동의가 필요한데 네. 미국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85%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신의 지분은 전혀 줄이지 않고 16.47%. 네. 딱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전혀 안 줄였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주도권은 놓지 않으면서 중국에게 지금 이제 생색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일본보다도 비중을 살짝 낮추는 이제 그런 운용의 묘를 발휘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특별 중재를 통해 IMF 출자 지분 조정을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강화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다음 뉴스를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기네어가 드디어 이제 호놀룰루에 취항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엊그제부터 갔을걸? 네네. 네. 이제부터 이제 취향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지네어, 물론 이제 지네어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대한항공, 네. 이제 계열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이제 그 저비용항공사고에 대한 네. 어떤 그 차별화, 이 네. 포인트에 대한 쪽에서 보잉 777, 네. 를 이제 투입을 해갖고,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월수목토일, 네. 그 다음에 주 5회, 지금 보게 되면은, 출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왕복 항공권이 최저 5만 원대. 그러니까 지금 대형 항공사에 대한 절반 가격에 이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동안에 지금 보게 되면 제주항공, 부산, 이스타, 티웨이, 그러니까 LCC가 6시간, 7시간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항공기만 운영되는 데에 비해서 지네어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중대형기가 이제 도입이 됐다라는 거. 요거에 네. 이제 차별화된 포인트. 그러니까 한진칼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뭐 이 이슈에 대한 쪽은 어쨌든 간에 뭐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이 된다. 다만 일단 대형 항공사가 좀 너무 싸졌다. 요 부분은 투자 포인트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싸졌죠. 네. 그래서 엄청 쌌는데 싸갖고 5,000원 내려갖고 하더니 반등하더니 또 떨어지네 아시아나는. 네. 근데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저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빨이 다 했어요. 네. 이거 말해놓고 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 봤더니 어저께인가도 제가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어저께 돌려다 보니까 어저께는 터키가 또 나오고 터키랑 그리스인가 나오고 또 하나는 난데없이 일본이 나오더라고요. 그 베트남 여행 상품 안 팔다 어저께 진짜 나올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근데 하여튼 저비용 항공사가 됐건 전 항공사가 됐건 뭐 특히 많이 떨어진 건 인정. 네. 인정. 근데 전 거기까지. 네. 많이 떨어진 건 인정. 그렇지만 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소식은 오늘 에어쇼 하다가요. 네. 우리나라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네. 한국산 TOC.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에 딴 것도 아니고 에어쇼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에어쇼의 규모라든가 이건 제가 모르겠으나 네. 자세한 얘기는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악재로 오늘 반영되는 건 뭐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갖고 그거에 있고요. 비해서는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은 카이가 뭐 이렇게 양호하게 네. 뭐 진행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매트리스 1cm의 그 수면 센서가 돼서 그 장착된 지금 슬립 센스를 이번 다음 달부터 출시가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잠들면 TV도 저절로 꺼주고 더우면은 에어컨도 켜주고 이런 게 이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갖다가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지난번 그 CES에서도 네. 이 내용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출시된다 했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IoT 기반의 헬스케어 기기로 1cm 두께의 납작한 원형 형태의 센서를 사용자 침대 매트리스 밑에 놓아두면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수면 중 맥박, 호흡을 분석해갖고 TV, 에어컨, 오디오 등과 연동을 해서 가전제품을 자동으로 조절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건 전자파에 대한 이슈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요. 벗어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박람회에서 공개한 뒤 영국에서 먼저 출시. 근데 시장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가격은 19만 원대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가격이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스마트 싱스와 함께 더불어서 12,000달러 투자한 이스라엘 의료용 센서 업체인 얼리센스의 기술을 활용해 이 제품을 내놨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슬립 센스는 IoT의 시대를 여는 삼성의 첫 제품이다라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그 CES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핵심에 대한 쪽들은 뭐 전기차, 스마트 카드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쪽이 역시 스마트 카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한 맥락에 대한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에 대한 쪽들 내년도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얘기했던 거고 저희야 뭐 한 달 전부터 11월 초부터 얘기했고 올해 연말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올해 영화로 보면 스타워즈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스타워즈 혹시 보셨어요? 스타워즈 뭐 어떤 거 스타워즈요? 이번에 새로 한 거 시작한 거. 새로 한 거 못 봤죠. 못 보셨어요? 당연히 못 봤죠. 개봉했나요? 개봉했죠. 네, 난리 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뭐 엄청 난리 났죠 지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외국에 비해서 이렇게 스타워즈라는 거 자체가 이렇게 아주 큰 인기는 아닙니다. 물론 매니아들은 많은데요. 저는 제가 본 것만 안 본 것도 가끔 얘기하지만 본 걸 자주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저희 어머니들하고 저희 와이프도 맨날 거기 왜 가냐 그래요. 네. 롯데를. 네. 저는 롯데를 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잠실에. 갈아타냐고. 갈아타려고. 갈아타면 지하철로 내려. 그래 조금이라도 걷잖아요. 네. 걸어야 되잖아요. 아주 쉽지 않으면. 그 지하철부터 내려서 걸어가거든요. 걸어가면 롯데를 지나가요. 네. 아니 그 지하철역에서 쭉 나가요. 괜히 바깥으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구경하고 이것저것 보는데요. 거기 5층에 극장이 있어요. 제가 극장이 있죠. 목요일날 갔는데요. 루미에르 극장.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일 사람이 많아요. 극장에. 그리고 단체들이 많아요. 또 외국 애들도 엄청 많이 왔어요. 그날. 예? 왜냐면 외국 애들은 딴 데보다 일찍 보니까 그걸 애들 내고 자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CJ CGV 이거 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얘기 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애들이 막 떠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말라야 갖고도 막 떠들죠. 히말라야가 CJ CGV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크린 X 해갖고 그 3면으로 보는 거. 그거 보려면 우리는 몇 개 있어요. 여의도에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천호동에도 있고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데를 다 해놨어요. 거기고 일부는 영등포나 여의도는 VR 체험관까지 해놨는데 제가 그거 못 봤는데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요. 제가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보면 이제 지난 목요일날 이제 전야제 같은 거 하고요. 금요일부터 전 세계 동시 개봉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번 주말에 2억 5천만 불 해갖고 사상 채우기로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네. 갈아치운 것으로 추정되죠. 왜냐면 지금 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상 채우는데요. 글로벌리는 5억 1,700만 달러로 1등을 못 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1등은 주라기 공원이 지난 5월에 개봉할 때 네. 첫 번째 날 5억 한 6천만 달러 했거든요. 전 네. 세계로. 네. 왜냐하면 스타워즈가 이번에 처음에 빠졌어요. 중국에서 개봉이 안 됐어요. 음. 그래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억 1,700만 달러서 실제는 그거 고려하면 엄청 1등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났어요. 그것 때문에 요거 있잖아. 광선검 있죠. 광선검. 네. 광선검 만드는 거가 광선검이 한 200달러 정도 해요. 그거 비싸요. 200달러 정도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없어서 몰라서 500불, 1000불 막 가요, 지금요. 광선검이라는 거. 근데 광선검 만든 애가 정해져 있어요. 헬스브로인가 뭐 거기서 만들고 있거든요. 헬스브로 각종 미니어처 이런 거 만드는 이명 만들었는데 걔네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가 딴 게 아니라 이게 뉴스의 연말까지 계속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뉴스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많이 안 보거든요, 이거요. 우리나라는 히말라야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에요. 예? 근데 애들은 많이 보는데 애들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런 뉴스는 계속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이런 걸 좀 앞장서서 좀 빨리 좀 보셔야 되겠고요. 요즘 보면 계속 내는 VR 있죠? 네. VR 하여튼 저는 VR 관련주가 잘 모르고 여기 시청자분들은 뭐 아시잖아요. 뭐 모두 있고 모두 있다 얘기하고 뭐 하는데 하여튼 VR 얘기는 하여튼 엄청 떠듭니다. 자기가 얘기했던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 홀로렌즈 포함해 갖고요. 하여튼 맥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만큼 그거랑 클라우드의 개념이 지금 꽉 잡혀 있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클라우드가 엄청 더 화두가 될 겁니다. 클라우드요. 그래서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로봇 이런 것들 얘기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요번에 보면 룸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로봇 청소기의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걔네가 또 다음 회사에서 뭐 쇼핑할 때 쓸 수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해서 난리 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에 다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뉴스 쪽에서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히말라야 보셨네요. 히말라야에서는 눈물의 바다라고 있다고 했고요. 스타워즈 어제까지 우리나라에 107만? 107만? 107만. 네. 근데 107만 이런 거 뭐 많이 봤죠. 근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본 얘기만 하면 목요일날 롯데리아에 갔었는데 딴 것도 사고 뭐 구경대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갔는데 사람이 6시인데 그 앞에 꽉 찼다. 히말라야가 153만. 주말. 예. 네. 아니 히말라야가 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맞죠. 코드가 맞죠. 네, 코드가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외국 애들이 많더라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 애들이 단체로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저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레고 스타워즈 그 띵띵 조그만 거 시켰는데 가짜 2주 전에 아직도 안 와. 오리지널이야? 모르겠어요. 오리지널 웬만한 거 네. 다 세트로 사면 2,000불 사요. 예. 오리지널 다 구하면 2,000불. 그렇게 비싼 거 안 샀고 네. 싼 거 조그만 걸로 시켰는데 해즈브로 이런 걸 사주지. 해즈브로 우리한테 팔지 않나? 그런 거 말고 왜냐면 그런 거 사주면은 어차피 다 때려 부셔 먹기 때문에 레고로 그거 사주는데 레고 스타워즈도 애들용 그 만화로 만든 게 있어요. 따로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아직도 안 와갖고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왜 안 오냐고. 그거 조회보면 나오잖아. 네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장난감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겠는데. 네. 장난감에는 또 이성훈 교수가 강하지. 이놈의 터닝 메카드. 네. 터닝 메카드가 지금 문제죠. 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기 때문에 정품만 72개. 그래서 내가 알잖아. 2,000불 된다고. 정품만 72개.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터닝 메카드 제품을 20개를 구매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왜 손오공 실적은 왜 저거밖에 안 나와?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손오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67억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터닝 메카드를 안 사준 부문이 있어도 하나밖에 안 사준 부문은 없을 거예요. 뭔가 왜냐면 뭔가 광고 많이 나오는 거네. 네, 기본적으로 몇 개씩 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최종 90개 제품을 선보이겠다라고 하게 있는데 왜냐면 색깔별로 있으니까. 30종을 사야 되는 건 30종을 다 사진 않다는 거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 터닝 메카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왜 손오공이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실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실적이 더 나왔어야 되거든요. 어린이날도 그 정도밖에 실적이 안 나왔으면 도대체 돈은 누가 버는 건지 이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누군가 벌겠죠. 누군가 버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버는데 좀 다양한 사람들이 버니까 네. 그 상장에 제가 손오공? 네, 손오공이죠. 네, 손오공까지 얼마나 실적이 반영될지 모르겠네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그 2016년 증시 전망 네네. 대특집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정상적으로 레포트 좀 한두 개 좀 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LS 그룹? 네네. LS? 그룹. 예. 그러니까 지금 턴어라운드가 LS 그룹 하게 되면 아마 오랜만에 시장에서 저도 한 몇 년 동안 언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LS가 2016년도에 드디어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제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현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요. 2016년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2016년 실적이 2012년 정도에 대한 수준으로 네. 영업이익 4천억 정도로 이제 정상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니꼬동제련, LS 니꼬동제련이죠. 네. LS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유명한 금 유통하는 데가 지금 그 어디 그 외국계 IB 골드 네.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LS 니꼬 골드가 있거든요. 네. 근데 LS 니꼬 동제련에 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고려아연도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들을 시장에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LS 니코에 대한 그 턴어라운드 이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D 같은 경우는 토지 매각 차익금이 추가로 1,500억 정도가 감소가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SX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어 대규모 손실도 없을 거고 네. 전력선 해외 수출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 정상화가 기대가 된다. 특히 이제 LS 엠트론 같은 경우 이제 농기계 만든다고 그랬던데 뭐야? 네. 그 2차 전지용 동박 부분의 수요 증가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다. 농기계?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용 쪽으로 해서 LS 엠트론도 전개가 될 거고 LS 그룹의 전기차 관련 전력과 관련된 이쪽에 대한 이 충전 인프라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술과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전기차 쪽과 관련된 어떤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LS 전선의 베트남 법인의 실적이 올해도 20% 이상 성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해외 쪽도 국내 쪽도 전체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2015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보게 되면은 매출액에 대한 쪽이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10조죠. 10조에서 10조의 매출액에 LS 산전 뭐 이렇게 쭉 보게 있고 합계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1,000억. 1조 네. 1조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 지금 쭉 한번 볼게요. 네. 연결 영업이익에 대한 쪽이 2,200억. 근데 올해는 내년에는 3,800억 정도, 내년에는 4,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턴어라운드에 대한 쪽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을 예상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S 그룹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전기차로 분류가 된다면 최근에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그 있는데 충전기 이런 거 많이 할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 이제 LS 산전 스마트 그리드랑 같이 해서. LS 산전 같은 경우도 이제 ESS 쪽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2007년도, 9년도에 이제 그 1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47,000원대니까 주가에 대한 흐름이 그냥 서서히 그냥 박스권에 있다가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잠깐 하락.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 부분이 턴어라운드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산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면 뭐 어쨌든 간에 LS 산전에 대한 쪽이 턴어라운드 돼야 되니까 네. LS 산전에 대한 쪽에 대한 실적은 꾸준하게 지금 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쪽이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가 하나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전사적으로 걸쳐서 실적에 대한 개선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LS 전선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뚱딴지 같은 얘기 해주면 네. 저는 LS 그룹 저도 본 지가 오래됐는데 네. 마침 오늘 있잖아요.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네. 그 방송에 있는 친구랑 만났는데요. 요즘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네, 그 회사가 그러니까 주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좀 괜찮다 안 괜찮다. 그거 뭘로 찾습니까? 이 역설적으로요. 부채?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 요즘 뭐 겉을 멀쩡한데 좀 어렵다는 회사들 있잖아요. 어렵다는 회사들이 휴가를 많이 가요. 휴가를. 이번에 주위에 보면 그 직장 큰 회사들, 좀 중소기업 보면 내가 모르겠고요. 큰 회사들 있잖아요. 큰 네. 회사를 보면 벌써 휴가 간 애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같이 단체 휴가 간 애들도 많아요. 진짜로. 물론 이제 아주 뭐 경영기획실이나 중요한 사람 일하겠지만 휴가들을 많이 가. 근데 LS를 그렇지 않아도 물어봤거든요, 오늘요. 휴가가 없다네. 그리고 LS는 전통적으로 이 회사가
좀 나이스한 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재미없던 건 워낙 성장성이 나오면 이 회사가 재미가 없어요. 구조조정을 재작년에 했죠. 그랬어요? 구조조정을 재작년에. 성장성이라고 얘기하면 재미없는 회사야. 네. 이게 이렇잖아요. 기본이 그거잖아요. 기본이 통신사에 케이블 까는 거잖아요. 전력선. 네.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이게요. 재미없죠.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해외 회사하고 뭐 1대1로 나고 베트남 이런 거 그런 거 개발하고 중국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건데 해외 투자하고 그랬는데 별로 성장성이 없는 회사인데 이게 오히려 알짜배기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전인가 작년인가 또 대통령 맞았죠, 이게 또. 네. 똑같은 것도 좋다고 얘기하다갔던 거가 이 회장님이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전거 대리점까지 한다 그래서 그때 남양 베일리업인가 그거 할 때 같이 두드려 맞았었거든요. 우리 동네에 그 엄청 큰 LS 그 자전거 대리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욕 바가지를 못 썼지 그때. 아니 근데 그게 참 왜요? 아니 그 장사가 되나 싶을 정도 너무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회장님 관심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왜 그렇게 근데 그거 돈 벌면 안 먹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욕도 바가지 못 써서 2년 전에 네. 메일유업인가 그거 사고 네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두드려 맞았어 갖고 뭐 판다 안 판다 하는데 그걸 살 사람도 없어요. 네. 저 좋아해도 거기 가거든요. 네. LS에서 하는 거. 네. 근데 하여튼 상관없이 해도 회사는 그룹은 나이스한데 구조조까지 했다고요? 몇 년 전에? 네네 2년 전에. 근데 내년에 좋아질 거라는 얘기 제가 회사 사람들 그쪽 취재한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네. 기대감이 좋다고. 네. 근데 좀 내용은 모르겠는데 LS 자체는 주가가 살아있네 이게요. LS 같은 경우는 네. 왜냐하면 이제 LS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모멘텀이 이제 LS 전선을 다시 상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주 회사가 됐고 LS 전선이 과거에는 이제 LS 전선이 있었고 LS가 이제 그게 이제 LS가 됐고 LS 전선이 자회사로 됐기 네트워크가 때문에 물건 파는 거죠? 그런 거 네네. 그 회사죠? 맞죠? LS 네트워크는 그거 네, 자전거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LS 전선을 또 상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 맞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이런 모멘텀에 대한 쪽들이 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꼬 동제련 네. 해갖고 금값 올라 그럼 또. 그렇죠. 금값 올라오는 고려아연하고 이제 LS 두 개. 원자재 시장 반등할 때는 철강보다는 그렇죠. 그 비철금속 쪽에서 고려아연과 그 LS 이 두 개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서 1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엔 다시 오늘 또 영동이 형님 나오신 날이잖아요. 네네. 영동이 형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